며칠 전에 제가 이제 차를 얻어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도 농업인이시죠? 농업이나 농업하시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지나가는 S클래스, 벤츠 S클래스, 뭐 BMW 7 시리즈 이걸 보면서 쟤네들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왜 별거 아니에요? 그랬더니 쟤네들은 1억짜리 자동차를 승용차로 타는데 우리는 1억짜리 트랙터를 돈 바꾸는 데 쓴다. 걔네들은 1억짜리를 모시고 살지만 우리는 1억짜리를 함부로 다루면서 탄다. 험로에서 뭐 농기계로 쓴다.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제가 이 말을 했어요. 쟤네들은 1억짜리 자동차를 승용차로 타고 그 승용차를 사게 만들어준 걔네들의 산업 기반 기계들이 있을 것이다. 쟤네들이 저분들도 아무래도 사장님이실 테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트랙터하고 그 사람들의 뭐 공장 사장님이시면 그 공장 기계들이랑 가격을 비교해야 되지 않냐 라고 말했더니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게 농기계하고 외제차랑 이렇게 비교를 하신 분들이 시골에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. 왜냐면 농기계가 비싸요. 엄청 비쌉니다. 농기계 비싼 이유는 딱 하나예요. 기계니까. 농기계는 만든 데도 몇백 군데 없어요. 그래도 자동차 회사보다 많다. 국제, 대동, LS, 또 있는데? 또 뭐야? 국제, 대동, 동양, 동양 있구나. 동양 이렇게 네 군데 있고, 이제 수입산도 많죠. 존디어, 저, 일본 애들 거 뭐야? 이새끼, 그 다음에 구보다,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. 뉴올랜드 이런 애들도 있고, 이게 좀 은근히 많죠. 은근히 많은 게 아니야. 자동차 회사는 더 많아요. 하여간 그리고 수요처가 정해져 있어요. 쉽게 말해서 마진 내야 되는 단가가 큰 거예요. 그 방산업체랑 똑같은 개념이지. 시장은 정해져 있고 생산자들도 정해져 있어요. 근데 이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. 그럼 얘네들이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해야 되는데 사이클 그렇게 막 회전율이 좋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수출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. 하여간 단가 어차피 비싸져요. 여기서 이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이제 사이클을 빨리빨리 돌리려면 수출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일단 저희가 트랙터를 샀을 때 저희 트랙터는 64마력인가 그럴 거예요. LS 거 64마력짜리거든요. 파란색. 그게 얼마 주고 샀냐면 6천 얼마를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보통 그래요. 60마력대다 그러면은 6천만원. 100마력대다 그러면 1억 이런 정도 하거든요. 60마력대라면은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로 쉽게 말하면 아반떼급 정도 됩니다. 아반떼급 준중형 이 정도 돼요. 그거보다 좀 크면 중형이라고 해서 뭐 80마력대 이렇게 있고, 좀 대형이다 중대형이다 그러면은 뭐 100 근처 100마력 근처 그 정도 100마력 근처 그러면 그랜저라고 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더 큰 거 제네시스급으로는 120마력대 이상이 있어요. 그건 진짜 커요. 정말 커. 그 다음에 그 이하로는 이제 엑센트나 뭐 모닝 같은 애들이 있어요. 걔네들이 다 크게 여러 개인 이유는 다 크기마다 역할이 있어요. 그 트랙터마다. 작은 거는 좁은 데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뭐 좁은 고랑을 판다든지 아니면 하우스 소라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좁은 공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작은 저마력대도 필요하고 뭐 그 중간중간 크기. 근데 대부분 너무 작은 거나 너무 큰 거 빼고는 규모에 맞게 트랙터를 사는 게 중요하죠. 저희는 소 키우기 전에는 뭐 논농사 조금 하니까 쟁기질 몇 번 하고 로타리 몇 번 치고 뭐 퇴비 같은 거 좀 치우니까 작은 거 필요했었는데, 만약에 지금 생각하면 한 80마력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. 80마력대 좀 마력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. 중량도 아쉽고 무거운 거 들면 엉덩이가 포석포석 들려요. 배집다발이 한 4,500kg 하는데, 아니 4,500kg 너무 오버치는 건가? 한 400kg 근처? 300에서 400kg 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거 두 개 들면은 엉덩이가 들리더라고요. 좀 그래서 좀 마력과 중량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마력이 크면은 보통 커요. 중량이 있어야 견인을 할 수 있거든요. 얘가 가벼워버리면은 뒤에 견인을 못해요. 견인을 한다는 거는 이제 작업기를 견인을 한 거거든요. 엉덩이에다 로타리를 달든 플라우라고 해서 쟁기예요. 쟁기를 갈든 아니면 레이키라고 해서 집촉이라고 있고, 아니면 베일러 같은 거. 베일러는 저 공룡알 이렇게 돌돌돌 많은 기계인데 걔네들도 엄청 비싸죠.
베일러도 비싸고 작업기들이 또 대체적으로 비싼 편이에요. 농기가 너무 비싸다.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농기계 하면은 사실 트랙터가 최고 존엄이긴 한데,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논농사는 아버지가 지으시긴 한데 우리 보통 논농사를 안 하고 수도작이라고 하죠. 수도작 기계는 이제 이양기하고 컴바인하고 트랙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이제 이양기는 뭐냐면은 오 심는 기계예요. 이게 몇 조 몇 조라고 했어갖고 이게 몇 조 몇 조 뭐 그런 게 있어. 조단이라고 해갖고 이게 심는 라인이 몇 개냐, 이게 8개면 8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,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전문 업자들이 계세요. 영업하신다, 우리는 영업한다고 하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농기계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예약을 잡아놓고 하면은 돼요.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. 저희같이 영세하면은. 근데 좀 크다,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크냐면은 제가 밖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땅이 다 내 거다, 그 정도면 이양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양기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. 그러면은 이양기, 그럼 뭐 크게 하면 이양기 있어야 되고, 수도작 제가 여기 좀 잘라야겠어요. 트랙터를 보면은 트랙터, 갑자기 결국 트랙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, 트랙터의 최고 존엄이 뭐냐, 말이 많습니다. 이제 농기계 카페에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럴 거예요. 동네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. 동네마다 어디는 대동이 좋고, 어디는 LS가 좋고, 어디는 동양이 좋고, 국제는 솔직히 어딜 가도 좋은 국제 별로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. 근데 국제는 싸요. 또 싼 편이에요. 최근에 100마력짜리 6천만 원에 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. 진짜 소문만 그런지 진짜 샀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안 물어봤으니까 소문만 들었죠. 6천만 원대, 뭐 6천만 원대니까 6천만 원에서 6,900까지 다양한 레인지를 가지고 있긴 한데,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산은 어차피 대동소이하지 않을까. 그리고 저희가 한농대 다닐 때는 농기계는 집 가까운 데 있는 거 사라고 그랬어요. 서비스 센터가 집에서 가까우면 좋다고 그랬어요. 실제로도 농기계가 이제 1년에 몇 번 안 쓰잖아요. 농업이라는 거는 노동력이 1년에 한 2번 정도 집중이 돼 있어요. 그때만 농기계를 쓴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이제 비수기 때 관리를 잘못하면은 성수기에 좀 하자가 있으면 급하게 수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면 집에서 가까우면 좋겠죠.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저는 익산인데 약간 그게 뭐였지? 동양이었던 것 같은데, 동양이 저기 공장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선배분께서는 그 공장 바로 옆에 사시거든요. 그래서 동양치 트랙터를 샀습니다. 100마력인가 그래요. 엄청 커요 그것도.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브랜드를 좀 따지시더라고. LS는 뭐 견인력이 좋다, 뭐 대동은 뭐가 유압이 좋다, 뭐 이런 식으로 따져요. 근데 그것도 말이 동네마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사실 농기계라는 게 막 여러 개를 돌려가면서 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. 원체 단가도 비싸고 한 번 사면 오래 쓰거든요. 진짜 오래 써요. 농기 같은 거 아직도 막 20년 전 거 돌아다니는 거 흔하게 볼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라는 게 서로 이제 정보가 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. 트랙터 같은 경우에. 그리고 이제 수입산 중에는 우리 동네는 구보다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구보다 일제죠. 일제가 좀 힘이 좋다고 해요. 그래갖고 베일러 하시는 분들이 구보다랑 존디어라고 있어요. 그 미국산, 그러니까 사슴 그려져 있는 초록색, 그 두 개를 좀 좋아하는 편이더라고요. 존디어는 직수입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조립해서 파는 경우로 대동이랑 국제였나? 동양이, 하여간 뭐 두 군데선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존디어. 그리고 이세키라는 애들도 트랙터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. 이세키는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일본 애들 농기계 브랜드 그 회사 이름이 이세키예요. 이 새끼들 뭐 일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도 단가가 일본에 이제 보통 외제가 좀 더 힘이 좋다고들 해요.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거는 100마리짜리 쫀디어밖에 없으니까. 뭐 뉴올랜드는 좀 단순 무지 미국산이니까. 미국산 특징이죠. 자동차도 미국 차는 크고 힘 좋고 막 심플하잖아요. 딱 미국산이 그래요. 근데 정비성이 개똥 같은 게 좀 문제라던데, 만약에 저한테 농기계를 하나 사라 하고 한 100마리짜리 살 돈을 딱 준다.
전 생각 같아서는 LS 아니면은 동양을 살 것 같아요. 동양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LS가 가깝거든요. 예, 제일 가까운 게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선배가 동양 쓰는데 그렇게 속썩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뭐 잘 사용하고 계시니까 동양을 사면 좋겠다. 근데 그 동양이든 뭐든 1억짜리를 사면은 1억 너무 비싸죠. 제가 1억짜리 살 필요도 없고 차라리 영업하시는 분을 좀 친분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. 이따 저희 축사도 이제 축분을 치워야 되는데 이제 바닥이 원래는 톱밥이나 왕겨 같은 게 깔려있는데 애들이 먹고 싹고 하다 보면 얘네들이 응가로 변해요. 근데 응가를 변한 거를 옆에다 밀어놓고 퇴적시켜서 숙성을 시키잖아요. 그럼 걔가 또 퇴비로 변합니다. 이걸 몇 번 뒤적거리는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좀 고마력대 고중량 트랙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저희 64마력으로는 그 삽이나 들어갈라나 몰라요. 삽이라고 하나 로더라고 하거든요. 우리 바가지라고 하고 바가지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만약에 이따가 삽 한번 떠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전화를 해야죠. 돈 좀 준비해서 형님 이거 좀 여기 와서 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100마력이면 충분히 한 방에 쫙쫙 밀어버릴 것 같습니다. 이게 농기계나 뭐 이런 거 타다 보면 그 마력에 대한 그 갈증이 있어요. 자동차도 그렇잖아요. 출력에 대한 그 갈증. 뭐 모닝 타면은 아반떼만 타도 좋겠다. 아반떼 타면 소나타 타면 그랜저 타면 제네시스. 이 정도 이게 계속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농기계도 사고 땅도 사고 좀 더 이제 기업형으로 넘어가서 직원도 좀 채용하고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저도 벤츠도 아니다. 솔직히 말해서 외제차는 좀 돈이 아까울 것 같아요. 외제차 타면은 간지나고 좋지, 짜세도 나고. 그런데 돈이 아까워요. 돈을 벌는데 제 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. 정신력까지. 근데 그거를 짜세 한번 잡겠다고 1억짜리 차를 지른다?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한 달에 1억씩 벌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1억씩 벌면 그 남은 1억으로 다른 걸 할 것 같거든요. 저는 사업을 확장시킨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제가 외제차를 산다면 우리 애기들 걔네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기고 결혼까지 시켜놓으면 그때 외제차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때 되면 외제차 좀 작은 거 사야죠. 뭐 박스터 너무 작은가? 911이나 뭐 이런 애들 살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침 우리 동네에는 슈퍼카가 안 돌아다니네. 하여간 그렇습니다. 농기계로 시작해서 말은 슈퍼카로 끝났네요. 사실 저도 그 스포츠카에 대한 로망이 있긴 한데 로망이고 애기들 생기니까 역시 크고 튼튼한 SUV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결국 모하비를 중고로 업어오긴 했어요. 하여간 뭐 농기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요. 그동안 다음 영상이 또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. 이번 주 좀 바쁜 일이 많아서 지금 제가 식사를 하고 잠깐 짬내서 한 3-40분 찍은 것 같은데 뭐 편집을 얼마나 해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. 그동안 안녕히 계시고 뭐 심심하면 좋아요나 구독 같은 거 좀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